우리 국힘 얘기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최신 데이터로 삼은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그 박민영 대변인을 장동혁 대표가 재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인단 전부 다 지금 재신임이 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고 소장님? 그러니까 한동안 국민의힘의 대변인단 선임이 그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찌 됐던 대변인이라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활동을 좀 중단을 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국민의힘에 좀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걸 좀 놓쳤다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좀 정상화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대변인 혹시 오라는 연락 같은 거 못 받으셨어요? 예, 연락 안 왔습니다. 네. 저는 그 대변인이라는 것이 제가 뭐 18대 국회 때부터 국회에 왔다 갔다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투사만 뽑는 것 같아요. 우리 권현서 센터장님처럼 조금 이렇게 정중한 자세로 정말 새로운 의식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대변인 가게 되면 그러면 약간 그냥 프레시하구나라고 하는데 대변인이 너무 다 투사들만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너무 센 거 아니야? 당 외쪽에서도 분란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재임명 된 거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임명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됐다면 하민경 대변인이 지금 혼자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당직이에요. 너무 당직이고 육아도 해야 되고 했는데 너무 당직이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누군가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혹은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임명을 했다는 건 잘했다 생각이 되고 뭐 우리가 이사회나 뭐 이런 감사를 보면 회사를 운영진인데 이사회에서 임기가 마감됐다? 그러면 회사 정관들에는 차기 이사가 선출될 때까지는 이어간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 대변인이 임기제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으면 장동혁 대표랑 임기를 같이 가는 거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은 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변인 임기를 6개월로 왜 정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거 정하신 게 네. 제가 국힘 내부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원래는 친한계 패널들 때문에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뭐 못 내보내고 이런 게 뭐가 얘기가 좀 나왔었는지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장동혁 지도부에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임기가 마감된 시기가 됐으면 한 적어도 일주일 전에 재빠르게 임명해야지. 근데 저는 그 대변인을 투사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말 당연하게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민주당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적절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줬다면 대변인들이 투사가 될 필요가 없죠.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대변인들이 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장담컨대 지금 107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보다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변인들이 더 똑똑합니다. 국제 정세도 밝고 현장에도 밝아요. 왜냐면 방송에 매일 나가고 이러느라고 매일 공부를 해오거든요. 그렇지. 신문을 맨날 보고 뭐 석간 신문까지 다 봐요. 국회의원분들 다 보지 않으세요? 근데 국회의원분들은 제가 비판을 좀 하자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시장, 군수, 도지사, 광역시장하고 다르게 출근을 안 해도 아무도 몰라. 본회의에 참석 안 해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상임위 안 나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직업이 국회의원 직업이에요. 뭐 지역에 있다 이러면 되는 뭐 되는 거 거기다가 뭐 상임위 나가 보좌진이 다 써주지. 그 본회의 나가면 말을 합니까? 그냥 앉아서 투표만 이렇게 하잖아요.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투사적으로 오히려 더 싸워야 되는 것인데 대변인분들이 월급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교통비 정도 활동비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그 분들이 고생하는 이러한 당의 그 사태가 그게 좀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 잠깐만 얘기 들어보면 오늘 오세훈 시장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좀 중도 확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늘 또 부정선거 의혹을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래요? 우리 국힘 많이 내려놨구나. 문 대변인 슬슬 그만하고 싶어. 네? 저요? 아니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뭐 선거 그만하고 싶어. 아니 뭐 김민수 최고위원의 제가 메시지를 정확히 봐야 되겠는데 의혹을 어느 정도로 거론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1년에 8시간의 토론을 보면서 그 토론이 있기 전에는 저도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지 조직적 부정선거 말이 돼 이랬다가 토론을 보니까 이런 거 한두 개는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선관위에서 해명 자료
자료가 나왔잖아요. 한 300 몇십 페이지가 나왔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거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예. 강대우 변호사께서 비어서 이렇게 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상황 제가 잘 이해합니다. 대신 좀 얘기 좀 해. 저는 국민의힘 A인데 저는 찐 한나라당 때부터 가치 추구종자 찐 A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방금 좀 좋게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또 부정선거 음모론 또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모론에 이제 정당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그냥 자르고 넘어가고 그냥 좀 앞에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물론 뭐 박미영 대변인이나 뭐 장현찬 사장이 뭐 보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거 좀 범보수권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민주당 한번 보세요. 민주당에 있는 그 인사들이 방송 같은 데서 하는 진짜 이상하고 저열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걸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둥가둥가 하잖아요. 그런데 보수 측은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은 당에서부터 안 지켜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국힘 지지자분들 뭐 보수권 지지층들이 미디어 환경이 우리한테 기울어져 있어 뭐 방송에서 언론에서 우리 거 안 해줘. 근데 국힘 의원들 방송도 잘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나갔다가 괜히 말 실수하면은 본인들 그 꼬투리 잡혀갖고 날아가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국민들 정서에 너무 안 맞고 너무 막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문제는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앞서서 이제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뭐 하나 말 하나 삐딱하면 내보내야 된다 그러고 뭐 하나 걸리면 내보내야 된다고. 그럼 누가 앞으로 나서 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잘해주시네요. 왜냐면 저도 네. 뭐 저는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네. 국민의힘 이제 대변인 때 그때 저는 뭐 제가 뭐 막말해서는 아니고 흔히 얘기하는 뭐 참칭 보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찍혔던 적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지켜주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싸우기를 바래서도 안 됩니다. 잘 싸우시길 바라시면 지켜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저도 이제 좀 평을 하자면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한 게 선거제도 개선을 하자. 그래서 자기가 공명선거 TF를 발족을 시키고 싶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제 선거가 코앞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선거를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거든요. 지방선거로 이제 가야 되는 시점인데 그럼 최고위원으로서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떤 특색이 있으시냐. 본인이 분당에 기반을 두고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김병욱 시장부터 그렇지. 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전환을 해줘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이런 김민수 최고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야기는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원이 뽑아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당원들이 뽑아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양양자 의원이라든지 우재준 의원이 하는 이야기도 받아들여야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정당이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지금은 너무 한 가지 목소리로만 그리고 한 인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자꾸 길을 잃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는 좀 많은 이야기도 담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방금 얘기 중에 한 가지 크게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 지금 보수권 전체가 지리멸렬한 이유는 너무 얘기하신 대로 한 사람에 집중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흔히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보수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다른 흔히 얘기하는 계파나 다른 정치인들을 흔히 얘기하는 어른으로서 과거에 흔히 얘기하는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이 이끌 수 있는 인물은 없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 반대로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질을 변해야 된다. 근데 여전히 체질은 민주주의의 어떤 이런 정당이라기보다는 여전히 좀 총재적인 이런 걸 바라시는 지지자들이 많은데 안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변한 걸 인정하고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국민의 민주당이 앞서 우리가 거의 1시간 넘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태다. 그리고 어떤 각 뭐 서울시장 후보, 뭐 분당 성남시장이죠. 그다음에 부산시장 후보들 뭐 전재수 의원이나 김병우 의원 문제가 많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왔는데
국민의힘의 뉴스가 조금 더 많아 이게 뭐 나쁜 쪽으로 많을 필요는 없는데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자중질환에 빠지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재미있게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길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 흑백 여의도 지점에 국민의힘이 나와야 될 거는 네. 지방선거 공약이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이 나왔습니다. 네. 뭐 헤드리오인가? 뭐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도 이제는 정책 공약, 지방선거 대비용 공약 발표가 이제는 한 60일 남았으니까 네. 하나씩 시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거 가지고 정책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다음 주에 대구시장 나올 것 같아요. 네. 부산시장도 나오지 않나요? 아이고. 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서글픈 게 우리 이게 지금 국힘에서 대구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지지 않을 거다. 네.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시점이 이번 선거가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는지 그렇죠. 보여준다. 광주시장도 그러니까 지금 전남 광주 통합 시장인데 거기도 문제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내부적으로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법도 문제가 아무도 많아요. 관심이 네.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어디도 뉴스가 안 돼. 김영록 전남지사 서울지 팔고 뭐 그랬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아니 뭐 네. 하여튼 뭐 많은데 네.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대구 시장 선거처럼 이렇게 뉴스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진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6.25 때로 치면 낙동강 방어선까지 몰렸다. 지금 국민의힘이 거의 그 형세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구가 그 선거 화제의 중심이 되면 이게 국민의힘은 지는 선거야. 인천 기본적으로. 상륙작전 같은 뭔가가 필요하네요. 그게 아니, 하나 인천 네. 상륙작전은커녕 지금으로 치면 낙동강정선 다부도정투 지적인데 백성장군 날려버리고 서독부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 아니 그러면 이게 간첩이네.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또 조선일보 얘기를 한마디만 하자면 네. 조선일보 일면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쿠바에서 정전 사태로 인해서 핸드폰 불빛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무슨 얘기합니까? 전기요. 에너지 대란을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는지 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왜 이렇게 그럴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패 그리고 무능을 보여주는데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야 될 수도 있음에도 민주당은 최고점의 지지율을 찍는데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근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그 투사형 대변인을 뽑아야 된다. 그 점은 제가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잘 싸우는 게 그 잘 싸우는 스피커들이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어떤 뭐 윤호개인을 얘기하면 저는 뭐 그 뜻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뭐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싸워야 될 어떤 진짜 우리가 얘기한 방금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이런 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묻혀버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잘 싸우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잘 싸우는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조금 더 길게 해봤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눠주신 소중한 말씀 해주신 세 분과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